치약 그럼 쓰세요? 전 사실 치약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환자분들이. 원장님 치약 뭐 쓰세요? 치약 뭐가 좋나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밖에 보는 게 없어요. 치약 고를 때. 안녕하세요. 쭈쌤의 한입덴탈. 오늘도 궁금하신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혹시 치약 없이도 칫솔질 하면 이가 상하는지 뭐 이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약 없이 칫솔로만 양치질 하셔도 반은 된다. 우리가 양치질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입안에 있는 음식물 잔사라던가 그 다음에 세균 덩어리 같은 것들 이렇게 끼어있는 뭐 플라그 같은 거 이런 거를 깨끗하게 하는 거가 가장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없애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치약 없이 칫솔이랑 뭐 치간 칫솔, 치실만으로 깨끗하게 했다. 괜찮아요. 당분간은. 칫솔로만 영원히는 안 되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너저분하게 막 집안이 더러워요. 그런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쓰레받기랑 청소기 가지고 싹 돌렸어요. 그래도 집안 깨끗해지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끔 한 번씩 대청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스팀으로 하고 물걸레질하고 깨끗하게 구석구석 다 닦고 이렇게 하잖아요. 소독 청소 같은 거 이런 거 해주면 훨씬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칫솔만 가지고 한다. 그거는 쓰레받기랑 청소기 가지고 돌리는 거고 거기에 뭔가 더 깨끗하게 구석구석 소독을 하고 세정을 해준다는 거는 치약이 있어야 좀 더 효과가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치약을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요? 뭐 치약은 저희가 보통 콩알만큼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이따만한 뭐 커다란 강낭콩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치약의 양이 엄청 중요하지는 않은데 한 이만큼 이렇게 위에 한 반 정도 하게 살짝 짜가지고 쓰시면 돼요. 요즘에 고체 치약도 나오던데 네. 고체 치약이랑 일반 치약이랑 다른 건가요? 고체 치약도 어차피 그게 이제 입안에 들어가서 물에 녹으면 이렇게 액화가 되기 때문에 치약을 쓸 때는 제형이나 이런 거보다는 안에 성분을 따져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치약의 가장 큰 목적은 아까 그냥 물리적인 거는 우리가 칫솔로도 닦을 수 있는데 치약을 쓰는 이유는 뭔가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의 도움을 받고자 쓰는 거잖아요. 가장 이제 좋은 거는 불소가 함유된 치약. 그래서 불소가 보통 거기 보면 몇 ppm 이렇게 들어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ppm 이상 되는 거를 고불소 치약이라고 하는데 1000ppm 이상 되는 거를 쓰시면 성인에 한해서 좋고 요즘에는 뭐 1450 정도 ppm 되는 그런 아주 농도가 높은 그런 불소 치약들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쓰시면 이제 불소가 가지고 있는 그 치아면을 충치에 좀 더 저항성이 좋게 해주는 이런 성질들 때문에 충치 예방 효과도 있고 그래서 불소 치약을 이제 쓰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불소 들어간 거랑 그 다음에 막 이가 과민해져가지고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 불소 치약도 도움이 되고요. 시린 치아용으로 나온 그런 치약들 그런 거 꾸준히 써주시면 좋아요. 근데 뭐 한 일주일 해보시고 원장님 계속 시린데요 이런 거 아니고요. 한 1년 정도씩 장기로 길게 그런 치약을 꾸준히 써주시면 시린데도 많이 도움이 되세요. 성인은 1000ppm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아기들은 어느 정도가 아주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소가 없는 치약도 괜찮고요. 아니면 한 500ppm 정도? 그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애들은 이제 보면 치과에 데리고 오셔서 어머니들이 연구치가 나는 그런 혼합치열기 같은 때 불소 바니쉬 도포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왜 이제 불소 치약을 애들한테 안 쓰냐? 애기들 칫솔질 시켜보셔서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칫솔질 하라고 이렇게 주면 막 이렇게 닦지 않아요. 그냥 빨아먹고 있어요. 이렇게 입안에 치약 묻혀가지고 입안에 넣고서는 쪽쪽쪽쪽 빨다가 다 삼키고 뱉어내라 그러면 뱉어낼 것도 없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소가 든 치약을 물론 그게 굉장히 소량이어서 한두 번 먹는다고 해서 뭐 몸에 해가 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이렇게 불소를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불소 자체가 갖고 있는 독성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이제 너무 고농도 불소 치약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걸 삼키지 않고 컨트롤해서 뱉어낼 수 있는 나이가 되시면 그때는 이제 불소 치약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치약까지도 핑크솔트 치약을 봤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뒤에 저희 불소 든 것만 확인하면은 되는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사실은 치약이 해주는 효과가 물론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향신료, 민트향 같은 거 그런 거가
굉장히 치아 건강을 엄청 좋게 해주는 이런 거는 아니지만 외출할 때 막 다 꾸미고 나서 막 마지막에 향수 뿌리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향수 내 몸에는 막 뿌렸는데 입안에는 텁텁하게 꾸질꾸질한 냄새가 남아있다. 이러면은 너무 이제 완성이 안 되는 거니까 가글이랑 그다음에 그런 민트 향이 나거나 아니면 프레쉬 향이 나는 민트 향의 치약을 써주시면 좋은데 그게 너무 강해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연 조직이 자극에 좀 약해지기 때문에 너무 혓바닥이 이제 쏴한 느낌이 나거나 그래서 미각이 좀 변하는 것 같고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핑크솔트 같은 거는 약간 그런 쏴한 맛보다는 약간 소금의 그런 찝찝한 맛 그런 맛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그것도 사용하셔도 돼요. 네. 옛날에 목욕탕 가보면 그 양치하라고 주겸 이렇게 쌓아놨는데 네. 그것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개 자체가 이제 물에 들어가면 약간 소독하는 효과 그런 효과가 있고 사실은 개가 가지고 있는 더 큰 목적은 주겸을 넣어서 막 어머니들 이렇게 문지르시잖아요. 막 마사지 하시잖아요. 그거를 되게 길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마사지가 주는 부수적인 효과가 되게 크고 저희가 가글을 쓰는 거가 내가 너무 입안이 화하고 이래서 힘들다 하면 생리식염수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소금물 같은 느낌인데 입안에 넣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는 것도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걔를 입안에서 저희가 풀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뺐다가 넣었다가 해서 이렇게 우가우가 헹구는 거를 한 30초에서 1분 정도씩 많이 해주시면 걔가 이제 내가 치실이나 치간 칫솔 같은 걸로 미처 깨끗하게 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깨끗하게 다 세척을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러면 어머니들이 주겸으로 막 이 마사지 하는데 잇몸이 그럼 상하진 않는 건가요? 네, 그거를 막 너무 큰 알갱이를 잇몸에 막 이렇게 문지르시면 당연히 이제 기스가 나고 잇몸에 스크래치가 나서 안 좋겠지만 보통 이게 아프기 때문에 자기 잇몸에 그 큰 알갱이를 대고 막 이렇게 문지르시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입안에서 침에 좀 녹은 다음에 약간 미세한 알갱이들이 있는 거를 막 이렇게 마사지 하시는 거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약 없이 칫솔질을 해도 되냐고 물어봤었는데 칫솔 없이 치약으로만 양치가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가끔 치약 조금 짜고 물로 해가지고 헹궈서 하는 건 전혀 효과가 없는 건가요? 헹구니까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치약에 있는 불소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입안에 도포가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칫솔질의 가장 큰 목적은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때를 제거하는 거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칫솔질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분이 나한테 맞는 치약을 골라서 쓰는 거 이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캠핑을 좋아하는데 네. 친구랑 캠핑을 갔다가 네. 그 친구가 어디서 봤다고 상추로 칫솔질이 가능하다는데 아니겠죠? 상추로 칫솔질을 하시는 거는 상추를 해서 뭐 입안을 깨끗하게 이렇게 꺼즈 닦듯이 꺼즈 손에 물어서 한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거면 모를까 상추를 먹어서 입안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거는 상추 잔사가 얇잖아요. 막 결국에는 치아 사이사이에 남게 될 거고 그거를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으면 입안에 그냥 음식물 잔사가 그대로 남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치약에 연마제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저희 치아에 보면 바이오필름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세균 막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치약이 그걸 다 제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런 거를 약간 컨트롤 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치약을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치약이나 칫솔 자체가 너무 가격이 비싼 나라에 살고 계신 거라면 모르겠지만 한국이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지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은 치약 그럼 쓰세요? 전 사실 치약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환자분들이 원장님 치약 뭐 쓰세요? 치약 뭐가 좋나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불소 함량밖에 보는 게 없어요. 치약 고를 때. 그래서 어떤 치약이든 다 똑같습니다. 다 비슷하고 뭐 항상 막 1000ppm 이상 1450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어차피 한번 닦는 거 불소가 있는 치약으로 쓰시는 거가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마트 가서 뒤에 ppm만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불소 고함량 그 불소 치약의 약간의 단점이 제품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쓰고 나서 이렇게 입안에 개운한 맛이 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품도 조금 덜 나고
약간 그 민트의 특유의 입안을 이렇게 화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느낌이 좀 없어서 약간 텁텁하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시면 불소 치약을 마지막에 써주세요. 일반 치약으로 먼저 닦고 불소 치약 마지막에 한번 쓰고, 왜냐면 그 불소 함량이 입안에 남아있는 게 중요하니까 불소 치약을 가장 마지막에 쓰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예 양치질을 하고서 불소 용액으로 가글을 하는 것도 괜찮나요? 또 용액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시면 그렇게 가글링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거를 매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게 농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르겠는데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고, 아이들용으로 치과에 가면 불소 바니쉬라 그래서 이렇게 도포해주는 거 있어요. 아니면 불소 겔이 있는데 그런 거는 3개월에 한 번 하시는 거 추천. 칫솔질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치약을 꼭 같이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밑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5분 골라서 제가 쓰는 고농도 불소 치약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